오늘 다음 기사를 볼까요? 친한계, 윤한 빈손 면담 땐 김건희 특검법 통과될 수도. 김기영 대변인님. 네. 사실 이게 친윤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뭐야 협박하는 거야 라고 들릴 여지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또 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게 김종혁 최고위원이 잠깐 김종혁 최고위원이 했었던 얘기를 좀 같이 볼까요? 네.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라고 했느냐. 지난번 이탈표 4표, 최소 4표라고 했는데 그거 한동훈 대표 지지자들이 한 게 아니다. 우리는 봉쇄령을 단속령을 내렸는데 4명 이탈표가 나왔다. 그러므로 이번에 빈손이면 우리도 진짜 어떻게 우리 아웃 오브 컨트롤이다. 뭐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번에 이제 4표의 이탈표가 나왔을 때 네. 특검으로 가기 위한 어떤 수순 아니냐, 과정 아니냐 그런 어떤 분석이 있었는데 저는 한동훈 대표 쪽에서 조직적으로 4표를 만들어내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렵습니다. 사실 8표를 넘어가는 순간 공멸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나 한동훈 대표 주변 사람들도 특검이 문제라는 건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감대가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식의 특검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저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건 시그널입니다.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고 김건희 여사의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시그널인 거죠. 뭔가 누군가 지시하지 않았지만 108명 중에 4분은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 워딩을 통해 가지고 특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찬성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아니고요. 네. 변화하지 않으면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화를 촉구하는 시그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원하는 것처럼 안 됐다 하더라도 특검으로 바로 가지는 않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실이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특검은 무조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오판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한동훈 대표든 아니든 그와 상관없이 뭔가 변화하지 않으면 오만하다고 느꼈을 때 뭔가 조직화되지 않고 의도하지 않은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거는 공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종의 더 긴장하고 변화를 하라는 어떤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특검안에 대한 표결이 정말 딱 특검만 얘기하는 것이겠느냐. 변화란 얘기이기 때문에 변화를 한다면 특검법 자체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뭐 그 말씀을 지금 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이 지금 결국 오늘 회동의 결과가 어떠느냐가 나중에 여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럼 오늘 만나는데 사실 처음에 한동훈 대표 독대를 얘기를 하긴 했었습니다만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전국 분수령될 윤한 2+1 면담 여권 신뢰 회복해 민심 돌려야 1대1 독대가 아니고 2+1 면담입니다. 왜? 한 명이 더 들어갔거든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들어가서 독대가 아니라 면담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1대1이 아니라 2대1이 된 거지? 관련해서 김종혁 최고위원 아까 같은 언론 인터뷰에서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3자가 만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우리도 이 비서실장과 함께 나가는 게 낫지 않겠냐. 박정화 비서실장도 같이 좀 나가면 어떨까요? 했더니 용산에서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진석 실장만 들어간 2대1로 만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김수민 의원님, 왜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을 넣으려고 하였는가? 박정화 비서실장은 왜 불쾌감을 나타냈는가? 왜일까요? 일단 뭐 대통령실에서는 박정화 비서실장, 그러니까 당 쪽에서 들어오는 당 대표의 비서실장에 대해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격이 맞느냐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저쪽에도 배석자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쪽에도 사실 배석자라는 거는 특별하게 이 회동을 두고 3자 회동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배석은 그냥 배석일 뿐인 것인데 사실 뭐 그 자리에서 같이 듣고 있거나 절차를 좀 정리해 줄 수 있는, 수습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쪽도 사람이 있어야 된다. 한 대표는 또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좀 격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글쎄요 1대1로 맞부딪히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이 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배석자가 좀 필요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것인데 한동훈 대표 쪽에서도 우리 쪽은 왜 그런 배석자를 못 두느냐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크겠지만 근데 네. 일단은 회동 자체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참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중요한 거는 이제 결국에 그 배석자 정진석 실장이 어떠한 변수가 되는지 어떤 작용을 그 자리에서 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또 회동 이후에 뭐 불쾌감이라든지 혹은 다행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표출이 될 것 같습니다. 정진석 실장이 가운데서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가 좀 중요해 보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김광선 변호사님. 근데 원래 이게 독대가 맞아요. 왜 독대가 맞냐면 이 대통령 오늘 만남이 독대다? 아니요, 이 독대를 해야 회동보다도 된다. 독대가 되는 게 맞다고요. 해야 왜냐하면 된다. 이 회동 자체가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관한 거잖아요. 네. 대통령 부인 영부인에 관한 리스크거든요. 그러면 이건 둘이 허심탄회하게 사실은 제3자가 들어서는 안 들리기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걸 다 들어봐야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3자가 없으면 솔직한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비서실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건 제3자가 되는 거거든요. 제3자가 있는데 어떻게 솔직한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번의 회동 자체가요. 어떠한 뭐 민주당에 대한 의료개혁에 대한 정책에 관한 회동이 아니잖아요. 네. 의제는 정해져 있어요.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해결하지 않으면 특검도 장담할 수 없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냥 외부에서 볼 때는 이 특검과 탄핵에 대해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이 한동훈 대표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독대해서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해결하면서 여당과 대통령이 살 수 있는 길을 가자는 자리 아닙니까? 네. 그러면 굉장히 내밀한 대화가 돼야 하고 서로 솔직한 대화가 돼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고 만약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온다고 한다면 아니, 당대표 비서실장도 가는 게 맞죠. 이것은 어떤 뭐 수준에 관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회동 자체부터 어떤 성사가 좀 약간 뭔가 균형도 맞지 않고 과연 솔직한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제 그거에 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네. 약간 좀 부정적으로 일단 전망을 좀 보셨어요. 이게 지금 일단 처음에 만나는 자리 자체가 1대1이 아니라 2대1로 구성이 됐다는 걸 보면은 글쎄 오늘 얘기가 잘 진행이 될까라는 그 말씀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일보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한국일보는 또 약간 반대쪽 얘기인 것 같긴 합니다. 일각에선 독대보다 나을 수도 정진석 가교 역할 주문 목소리. 윤한 뭐 갈등이 지금 상당히 심한 상태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중간에서 정진석 실장이 뭔가 가교 역할을 하면 좀 더 낫지 않겠어? 라는 얘기도 나오긴 나온다는 거죠. 사실 아직 뭐 이 회담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떨지 알 수 없긴 합니다만 아까 잠깐 시간 얘기가 좀 나오긴 했어요. 김수민 의원님. 사실 오늘 만나는 시간이 4시 30분입니다. 근데 이 시간을 두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소개팅하는 시간이다. 왜냐하면 만나서 마음에 들면 차 마시고 저녁까지 먹고 아니면 차만 마시고 헤어진다. 애매한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회담 저녁도 먹을까요?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에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화해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그런 깜짝 발표, 저녁까지도 먹었다라는 네. 발표를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큰 이변이 없는 이상은 저녁까지 먹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오늘 자리에서 어떤 결론이 나기도 상당히 어렵고 설령 어느 정도로 가닥이 잡힌다고 해도 누군가 둘 중 한쪽 혹은 양쪽 다 불쾌감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녁까지 먹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만약에 먹는다고 해도 네. 그것은 쇼일 수도 있다. 우리가 그렇게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쇼일 수도 있는 것이고 결과를 봐야 될 텐데 사실 잘 풀린다고 해도 오늘 바로 당장 성과가 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저녁까지 이어지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저녁까지는 좀 어렵다고 본다. 이 커플 잘 안 맞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김기영 대변인님. 요즘에는 소개팅을 할 때 네. 사진도 보고 다 알아보고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처음부터 티타임을 하면 저녁까지 먹고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하. 요즘에 트렌드라고 저도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정진석 비서실장이 들어 있는 게 3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네. 저는 정진석 의원이 이제 언론인 출신이고 그리고 5선도 했고 국회 부의장하고 그다음에 또 이명박 대통령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가 안 좋을 때 그 당시에 좀 독대도 하고 2011년에 독대 이후에 2012년 굉장히 어려운 선거였는데 선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리고 그 당시가 대통령실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어떤 상황이 알고 그다음에 서로 간에 오해가 있고 불쾌한 감정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범퍼링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또 뭔가 행간을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꼭 나쁜 역할만 기대하기는 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짧게 김준욱 대변인님. 정진석 비서실장의 역할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밖에 안 될 것이다라고 봐요. 가교 역할을 할 것 같았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2대 1로 만나는 자리에서의 가교가 아니라 그 사이에 이미 가교가 됐었어야죠. 그리고 나서 1대 1의 대화를 정리하는 수순으로 갔어야지 이 자리에서 앉아서 가교 역할을 하겠다? 그건 뭐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정점석 이 정책위 의장 그 인사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8월 네네. 말에. 그때 정점식? 정점식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정책위 의장 그 논란, 인사 논란이 한참 있었을 때 네. 그때 오늘하고 똑같은 만남이 있었어요.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그리고 거기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만나는 이 세 자리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결국 그 자리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다르게 해석했고 그 다르게 해석한 부분에 대해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언론에다가 확인을 해줬어요. 결국은 이 그 정진석 비서실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두 분에서 다른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얘기가 어느 쪽의 얘기였다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그런 대변인의 역할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뭐 큰 역할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오늘 회동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가운데 오늘 회동이 끝난 직후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아마도 한동훈 대표가 직접 브리핑을 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고 있다. 만난 직후에 돌아와서 바로 마이크 잡고 오늘 이러이러한 얘기 했습니다. 라고 당사자인 한 대표가 직접 얘기를 하는 방안도 거론이 된다라는 거죠. 통상 대변인이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직접 한다는 거 오늘 다 결심했어. 각오하고 가는 거야 라는 모습도 살짝 좀 엿보입니다.